긴급 속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한국산 헬리콥터 수리온에서 믿기 어려운 형태의 균열이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와 위치, 각도까지 모두 완벽히 같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납고 내부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웅성이며 모여들고 장교들은 서류를 들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말. 싸서 샀더니 바로 이렇게 고장나 버렸어. 싸구려 헬기잖아.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대중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모든 균열의 길이가 3.7cm로 똑같을까? 왜 위치도 각도도 완벽히 동일할까? 정상적인 마모나 충격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기체를 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균열이 발견된 지 하루도 안 돼 해외 경쟁사들이 준비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중국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기술의 안전성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수십 년 동안 이런 결함이 없었다. 우리 기술은 전 세계에서 신뢰받고 있다. 이 메시지들은 순식간에 SNS와 언론을 타고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히 가격이 싸서 생긴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일까요? 새벽 3시 14분. 깜깜한 경납관, 연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들의 손에는 단단한 하드 케이스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헬리콥터가 늘어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열리자 신발 상자 크기의 장비가 드러납니다. 옆면에는 LCS 300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밀 산업용 절단기.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균일하고 정밀한 절단. 이 장면이 포착된 시각과 균열이 발견된 시각은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이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세 나라에서도 똑같이 길이와 위치가 동일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기술점검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기술자들이 접근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정비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그들이 다녀간 직후 하룻밤 만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점점 더 퍼져가는 의혹. 각국 정부, 언론, 군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왜 한국 기술이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음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자료와 영상은 단순한 고장이나 정비 불량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국제적인 음모의 실체를 향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절반은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기술을 무너뜨리려 했던 국제적인 음모와 그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디안 수프리아디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항공안전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엔진을 검사해 왔었어요. 타버린 엔진, 부서진 로터, 심지어 비행 중 새가 부딪힌 경우까지도 봤었죠. 하지만 그날까지 제 속을 진짜로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전까지 한국 헬리콥터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한국 헬리콥터는 저렴하죠. 훈련용으로는 괜찮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품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었어요. 그러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군 정비팀장이자 제 오랜 동료인 하산 대령이었어요. 숨을 참는 듯한 날카롭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아르디안, 지금 당장 와야 합니다. 수리온 헬리콥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리온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수리온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들여온 한국산 다목적 헬리콥터였죠. 전에 몇 대를 검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무난했어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었죠. 제가 한림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기름과 금속 냄새로 가득했었어요.
정비사들이 한 대의 헬리콥터 주위에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수리온은 점검대 위에 있었고 녹색 기체가 경납고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산 대령은 말없이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그는 짧은 사다리를 올라가 메인 로터 연결부, 즉 헬리콥터의 심장부로 갔어요. 그리고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길이 3.7cm의 균열이었죠. 얇고 날카로웠어요.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너무나 뚜렷했어요. 저는 손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변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느껴졌죠. 제 머릿속에서 균열이라는 단어가 경고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어요. 하나의 균열이라면 그냥 마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산 대령이 한층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수리온 2대에서도 똑같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똑같은 위치예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크기도 위치도 똑같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세 대의 헬리콥터에서 똑같은 균열이라니. 이건 단순한 운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비 기록을 꺼내 확인했어요. 과도한 하중의 흔적도 거친 착륙 기록도 극한 날씨에 노출된 이력도 없었어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을 변호할 마음은 없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역시 한국 헬기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저희는 곧바로 다른 헬리콥터들도 점검하기로 했어요. 다음 수리온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 균열은 너무나 똑같았고 너무나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단순히 금속에 생긴 균열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제가 균열과 진실, 안전,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가득한 경납고 안에서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균열이 로터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곧 국제적인 음모로 이어질 사건의 서막이었어요. 다음날 오후가 되기 전에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저희 점검팀은 그날 오전 내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수리온 헬리콥터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었어요. 총 24대가 있었는데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헬리콥터에서 똑같은 균열이 발견됐었어요. 길이도 3.7cm로 동일했고 위치도 메인 로터 연결부에서 정확히 같았어요. 각도마저 자로 그은 것처럼 똑같았죠.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는 금속 피로로 생기는 균열을 여러 번 봤었어요. 진짜 균열은 제각각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제멋대로고 위치도 랜덤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이번 거는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균열이라는 단어가 북소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균열, 균열, 균열. 헬리콥터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같은 모습이 눈앞에 보였고 그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이미 소문이 새나가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수리온 한 대에서 발견된 균열 사진을 입수했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빨간 글씨 제목을 달아 올렸습니다. 죽음의 헬기 한국산 수리온 안전성 결함 발견. 몇 시간도 안 돼서 모든 TV 채널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 방송에서는 은퇴한 조종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한국 기술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우리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항공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이걸 산 건 값이 싸서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신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한국이 불량 설계를 시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시험 대상으로 썼다고까지 썼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 과일을 고르던 두 남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명이 말했죠. 사람 죽기 전에 수리온 전부 운행 중단해야 돼.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유럽 제품질 대신 싼 한국 제품을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건 단지 시민들의 반응만이 아니었어요. 국방부 안 분위기도 매우 긴장돼 있었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한 고위 관계자는 아예 수리온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자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와 중국은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루도 안 돼서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이런 성명을 냈죠. 우리 헬리콥터는 수십 년간 이런 균열 없이 운항해 왔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AVIC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30년 넘게 우리 로터 연결부에서 이런 동일한 균열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퍼졌고 수리온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헬리콥터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모든 균열이 똑같다. 해외 경쟁사들이 24시간도 안 돼서 준비된 성명을 내놓는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서 점검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 균열들은 마치 한 사람이 똑같이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죠. 스스로에게 내 착각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 번호는 해외였죠. 받아보니 차분한 목소리가 억양이 섞인 영어로 들려왔어요. 아르디안 씨?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도연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KAI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수리온의 설계 결함은 없습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저희 최고의 전문가 윤세린 씨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죠. 왜 제가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하고 물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당신은 그저 자세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통화를 끊은 후에도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증거, 진실, 안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리면서 그 완벽한 균열의 이미지와 뒤섞였죠. 정말 어쩌면 이번 사건은 한국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무언가, 신뢰와 국제적인 음모가 얽힌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일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번 균열을 볼 때 그것을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단서로 보게 될 거라는 것도요. 김도연 씨의 전화를 받은 지 이틀 뒤 한국에서 전문가가 도착했어요.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두꺼운 안경을 쓴 수십 년 동안 헬리콥터 설계에 매달려온 중년 남성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차문이 열리자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짙은 남색 재킷에 KAI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공군기지를 흘러보는 순간부터 이미 단서를 찾는 듯했죠. 그녀는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윤세린입니다. 균열을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바로 경납고로 향했죠. 안에는 기름과 금속 냄새가 가득했고 밖에서 스며든 빛내음이 은근히 섞여 있었어요. 한 대의 수리온이 중앙에 서 있었고 로터 블레이드는 마치 날아오를 준비를 멈춘 새처럼 고요했죠. 세린 씨는 주저없이 점검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메인 로터 연결부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동자가 천천히 균열의 1mm까지 따라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고해상도 렌즈가 있는 디지털 카메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비사 한 명을 불렀고 곧 세린 씨는 여러 각도에서 근접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 후 작은 금속 도구를 꺼내 균열 끝부분을 살짝 긁어냈습니다. 그 조각을 작은 플라스틱 통에 넣었죠.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때요? 이거 설계 결함인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적인 금속 피로라면 이렇게 똑같은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24대 전부길이 위치 각도가 동일하다.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균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고의로 만들었다고요? 국방에 필요한 헬리콥터를 왜 누가 손상시키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이어 말했어요. 균열 주변 금속을 테스트해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열에 노출된 것처럼 단단했어요. 이건 레이저 절단의 흔적입니다. 레이저 절단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그것도 정밀 산업용 레이저예요. 그리고 홈 속에서 알루미늄 카바이드 입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레이저 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고 자연 균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죠.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만약 그녀가 맞다면 이건 약한 설계나 잘못된 정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사보타주였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세린 씨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수리온의 명성이 무너지면 다른 회사들이 계약을 가져갑니다. 방위 산업에서 이런 작전은 새롭지 않아요. 국제적인 게임이죠. 저는 모든 일이 벌어진 시기를 떠올렸어요. 균열이 발견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프랑스와 중국이 자기네 헬리콥터를 홍보하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빠르죠. 거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머릿속에서 균열, 레이저, 증거, 진실이라는 단어가 빙빙 돌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의심이 오히려 진짜 상황을 못 보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세린 씨에게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찾아내죠. 하지만 아르디안 씨, 이게 사보타주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깊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진실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판이 바뀌었죠. 그리고 곧 저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 증거를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세린 씨가 점검을 마친 지 사흘 뒤 하산 대령이 저를 한림 공군기지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불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경납고 불빛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아르디안, 그가 속삭였어요. 이건 꼭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줬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쥐고 있는 손끝이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어요. 이건 메인 경납고의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원본은 이미 시스템에서 삭제됐어요. 지워지기 전에 제가 몰래 복사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삭제된 영상이라니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거였죠. 우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영상이 열리고 화면 왼쪽 하단에 찍힌 시각은 새벽 3시 14분이었어요. 경납고 안은 비상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어둡겠죠. 그때 움직임이 보였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은 네 남자가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죠. 각자 작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수리온 헬리콥터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중 한 명이 케이스를 열자 신발 상자만 한 장비가 나왔어요. 옆면에 작은 흰 글씨로 모델명이 적혀 있었죠. LCS 3000.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AVIC에서 만든 고정밀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였어요. 영상 속에서 그 남자는 장비를 첫 번째 수리온의 메인 로터 연결부에 고정했어요. 곧 희미한 붉은 빛이 나타나더니 아주 느리게 완벽한 선을 그으며 움직였어요. 화질이 좋지 않은 보안 영상에서도 그 절단이 매우 정밀하다는 게 보였죠. 5분 뒤 그들은 다음 헬리콥터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그렇게 총 8대의 수리온의 작업을 하고 들어왔던 길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모든 작업은 4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없었고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죠. 영상이 끝나자 하산 대령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왜 제가 이걸 절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증거였어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균열은 약한 설계나 부실 정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고의로 만든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복사해 세린 씨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균열 패턴을 레이저 절단 흔적과 대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LCS3000 이건 AVIC에서만 판매하는 장비죠. 하지만 이 사보타주는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어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세린 씨의 인맥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똑같은 균열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각 나라에서도 기술 점검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기술자들이 방문한 직후 하룻밤 사이에 균열이 생겼던 거였죠.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지 인도네시아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명성을 무너뜨리려는 국제적인 음모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균열, 레이저, 증거, 진실, 신뢰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저희는 이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조금은 봤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이 감히 우리 공군기지에 몰래 들어올 정도라면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리온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면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음모를 절대 성공하게 두지 않겠다고. 세린 씨가 점검을 마친 지 사흘 뒤 하산 대령이 저를 한림 공군기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불렀어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경납고 불빛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아르디안 그가 속삭였어요. 이건 꼭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줬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쥐고 있는 손끝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이건 메인 경납고의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원본 파일은 이미 시스템에서 삭제됐어요. 지워지기 전에 제가 복사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삭제된 영상이라니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영상이 열렸고 화면 구석에는 새벽 3시 14분이라는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경납고 안은 비상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어둡겠죠. 그때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각자 단단한 작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곧장 수리온 헬리콥터가 늘어선 쪽으로 갔습니다. 한 명이 케이스를 열자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장비가 나왔어요. 옆면에는 작은 흰 글씨로 LCS3000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AVIC에서 만든 고정밀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였어요. 영상 속에서 그 남자는 장비를 첫 번째 수리온의 메인 로터 연결부에 고정했어요. 곧 희미한 붉은 빛이 나타나더니 완벽한 선을 그리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죠.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그 절단이 얼마나 정밀한지 분명하게 보였어요. 5분 뒤 그들은 다음 헬리콥터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그렇게 총 8대의 수리온의 작업을 하고 들어왔던 길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작업은 4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없었고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죠. 영상이 끝나자 하산 대령은 의자에 기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왜 제가 이걸 절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찾던 증거였어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 균열은 약한 설계나 부실 정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만든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복사해 세린 씨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균열 패턴을 레이저 절단 흔적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LCS3000 이건 AVIC에서만 판매하는 장비죠. 하지만 이 사보타주는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어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세린 씨의 인맥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똑같은 균열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각 나라에서도 기술 점검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기술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점검 정비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녀간 직후 하룻밤 사이에 동일한 균열이 생겼던 거였죠.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인도네시아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명성을 무너뜨리려는 국제적인 음모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균열, 레이저, 증거, 진실, 신뢰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저희는 이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조금은 봤지만 그들의 전체 계획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이 감히 우리 공군기지에 몰래 들어올 정도라면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리온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면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음모를 절대 성공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틀 뒤 국방부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기자들은 수리온에 관한 또 다른 나쁜 소식을 들을 거라며 속삭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술의 장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예상이었어요. 세린 씨가 제 옆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차분하지만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앞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죠. CCTV 영상, 실험실 보고서, 화학 분석 자료, 그리고 유출된 드래곤 슬레이어 프로젝트 문서까지. 이건 우리가 그동안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수한 모든 위험의 기록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진 수리온 헬리콥터 관련 소식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 결함이 아니고 안전성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국제적인 음모입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몇몇 기자는 앞으로 몸을 숙였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가 리모컨을 눌렀고 뒤에 스크린이 켜졌어요. 먼저 균열의 고해상도 사진이 나왔어요. 길이 정확히 3.7cm 각도와 위치까지 모두 동일한 모습이었죠. 이어서 화면에 화학 분석 결과가 떴어요. 거기엔 알루미늄 카바이드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레이저 절단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3시 14분 4명의 마스크 쓴 남자가 LCS-3000 레이저 절단기를 들고 경납고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회의장이 탄성을 터뜨렸어요. 기자들은 믿기 힘든 듯 휴대폰으로 화면을 다시 찍기 시작했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군인이 아닙니다. 외국 방산 기업과 연계된 요원들이고 수리온을 고의로 손상시켜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을 꺼냈어요. 비밀 문서 사본이었죠. 이건 드래곤 슬레이어 프로젝트입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중국 AVIC 함께 추진한 계획으로 한국 항공산업을 동남아시아에서 몰아내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고위 관계자 뇌물, 언론 조작, 그리고 의도적인 사보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뇌물 수수자 명단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연단 위에서도 기자들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그중 한 이름은 우리 국방부 차관이었거든요. 순식간에 회의장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어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또 다른 이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연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에 사과드립니다. 수리온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계속 운용할 것이며 한국 기술과의 협력을 지킬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시작되더니 점점 커져서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세안 국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에어버스와 AVIC의 신규 방산 계약을 금지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리온 헬리콥터 40대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때 불안했던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수리온을 타기를 꺼리던 군 조종사들이 이제는 임무에 수리온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죠. 예전엔 죽음의 헬기라 불리던 기체가 이제는 수리온 결백 입증 진실이 국제 음모를 무너뜨리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신문 1면을 장식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수리온이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로터 블레이드는 매끄럽게 회전했고 햇빛은 기체 표면에서 반짝였어요. 잠시 동안 저는 예전에 가졌던 의심을 떠올렸습니다. 편견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했던 그때를요. 하지만 이제 진실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줬고 한국 기술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죠. 밝은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헬리콥터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균열은 만들 수 있고 거짓은 퍼질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더 높이 난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